안녕하세요. 난초꽃의 행복투자입니다. 8월 5일 한국 증시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떨어졌고 코스닥은 무려 11%나 폭락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속보가 터지는 등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 카톡방도 불이 나는 등 진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급락 뒤엔 데드캣 바운스가 있는 걸까요? 하루 뒤인 8월 6일에는 장 시작부터 5%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대폭락 이후로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이 가장 컸습니다. 또 AI 수익성 의문이 커지는 데다가 중동에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우려까지 겹치면서 증시에 겹친 악재는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만 다 모였던 상황입니다. 일본은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보다 더 떨어지는 등 정말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대폭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번 상승은 과연 찐 반등일까요? 1987년 과거의 블랙 먼데이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어마켓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수가 10%에서 20% 사이의 하락은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20% 이상의 하락은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또 5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은 폭락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약세장은 정확하게 9번이 있었습니다. 이 중 단 우리가 폭락장이라고 부르는 50% 이상의 하락은 1929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당시 다우지수는 3년 만에 89%나 떨어졌으며 회복하는 데만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폭락장은 100년 전 단 한 번뿐이었으며 약세장 중 나머지 8번은 하락률이 50%를 넘기 전에 멈췄습니다. 65년 동안 9번의 베어마켓이 있었기 때문에 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복하는 데 쓴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9번의 약세장이 완전 회복하는 데까지 평균 3.3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즉, 상승장에서 우리가 고점에 매수했다면 평균 3.3년을 계속 물려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S&P 500이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해 머물러 있던 기간이 18.19%로 매년 평균 66일은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통계적인 사실을 볼 때 상투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1987년 블랙 먼데이의 상황을 알고 보면 2024년 8월 검은 월요일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의 하락률은 S&P 500 기준 마이너스 20%로 이번 폭락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당시 증시가 7개월 만에 44% 상승했다는 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시작된 대세 상승장에서 최대 70% 이상 올랐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당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불거진 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과 같습니다. 당시 마이너스 20% 폭락 이틀 만에 절반 정도를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찐반등은 아니었습니다. 46일 뒤인 12월 4일에는 마이너스 33.51%까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락에도 그간 엄청나게 상승했던 S&P 500은 1987년을 2.03%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배당까지 포함한 총 수익률 지수는 무려 5.25%였습니다. 현재 스파이를 기준으로 여전히 올해 9.4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 만약 여기서 더 폭락하더라도 37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사는 건 틀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바닥을 친 후 전고점까지 600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이란 시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 여윳돈으로 투자했다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투입했다면 아마 견딜 수 없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시장이 11.8개월 상승세를 이어나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회복 후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물려있던 기간보다 짧았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도 나옵니다. 만약 지금 물려있다면
버티는 게 팔기보단 답이라고. 왜냐하면 언제가 찐반등인지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전혀 알 수 없으며 조바심에 사고 팔기를 계속했다간 계좌가 녹아내려 멘탈이 더 박살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그 어떤 공황도 이겨냈기 때문에 설령 마이너스 50%의 폭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버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과거는 평화의 시대였다고.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쇼크가 있었고 4년 전엔 코로나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4년간 평소 어떻게 말하고 다니셨나요? 우린 그때 샀어야 했는데라고 한탄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다 팔길 잘했다라고 말하고 다니셨나요? 결론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며 상황에 대처하되 주식시장을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자만심과 강한 확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확신에 따른 선택이 우리의 계좌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이번 하락으로 쇼크인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AI를 강하게 믿고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의 계좌가 빠른 시일 내로 회복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